이번 시간은요, 2014년 5월 24일 날 시행됐던 소방관계법규 문제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1부 문제 봅니다. 제2류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 수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험물의 종류는 1류에서부터 6류까지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1류에서부터 6류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물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했을 때 위험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앞에는 항상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앞에는 연소라든지 또는 화재 이런 표현을 적어 놓으면 훨씬 더 쉬워요.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위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불이 붙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며 또 이제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떤 소화 방법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묶어보니까 전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느냐 하면은 6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 문제는 뭐예요? 제2류위험물에 속하는 거인데, 2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2류는 가연성 고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연성 고체. 이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연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견성이라 그래요. 소견성.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또 연소가 잘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연성. 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제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인데, 지금 이제 질산염류, 황화린, 칼륨, 알킬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1번에 보면은 질산염류 나오죠. 그죠? 그거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1류가 산화성 고체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질산염류라고 들어가요. 질산염류. 산화성이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무슨 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산.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류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란 뜻이에요. 덩어리. 그래서 이제 산화성 고체 이러니까 질산염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황화린하고 나오는데, 황화린은 요거는 2류입니다. 2류. 그래서 2류 황화린하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답이 됐고, 2류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마그네슘 이런 것도 있어요. 마그네슘, 황화린, 마그네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칼륨이 나오는데, 칼륨은 제3류예요, 3류. 3류는 그 성질이 어떠냐면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에요, 금수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제3류고, 3류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킬알루미늄하고 나오는데, 요것도 어때요? 3류예요, 3류. 알킬알루미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해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4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질을 인화성 액체라고 표현하죠. 인화성 액체. 5류는 뭐예요?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요, 산화성 액체예요. 산화성 액체. 자, 그래서 이제 1류에서부터 6류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성질이고요. 성질.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품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을 2번 하면 됩니다. 황화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니다.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 업무에 관하여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응원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원협정요. 응원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원래 이제 소방역을 설치를 할 때는 관할구역별로, 시도지사가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국가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지방조직은 광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역체제. 광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시도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런 시도 단위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설치된 소방역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소방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할구역. 근데 이제 갑자기 큰 불이 나요. 큰 불이 나면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역만으로 어때요? 불을 끄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웃하고 있는 지역하고 뭐를 체결해 놓느냐?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요. 상호 응원 협정.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불이 났을 때 그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불을 끄기가 곤란하다 하면은 옆 동네에서 어때요?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호 응원 협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방소방조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소방기본법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응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법률에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응원 협정을 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원 협정 체결할 때 구체적인 이제 내용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소방기본법 규칙 제8조에 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나와 있는 화재의 경계 진압 활동에 관한 사항, 불을 실제로 어떻게 끌 것이냐, 이런 거 이제 다 정해놔요. 그 다음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어디까지 우리가 응원을 갈 것이며 얼마나 응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정해놓죠. 자, 그 다음에 출동 대원의 수당, 식사 등의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돈은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정해놔요. 안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그저 밥값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요건 어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4번요. 요거는 지휘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 A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A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B 지역에서 응원 요청을 합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응원 요청을 합니다. 응원 요청하면은 B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이 A 지역에 가서 응원을 하러 가겠죠, 그죠? 응원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B 지역의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응원을 요청한 A 지역의 소방대장 지휘를 받습니다. 그 지휘권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요청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응원을 갔을 때는 A 관할의 소방대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청한 자의 지휘를 받습니다. 요청한 자의. 그래서 지휘권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그 지휘권에 관한 사항은 다시 법률에 어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응원을 요청한 자의 응원을 한 자는 응원을 하러 간 사람은 응원을 요청한 관할구역의 소방대장 지휘를 받는다. 이게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출동대원의 수당이나 식사, 피복의 수선, 이 돈 문제에 걸려있어요. 돈 문제. 그래서 돈 문제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비용을. 이제 여기에 관한 문제인데 돈은 누가 내는 게 맞겠어요? 응원을 요청한 사람이 있고 응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는 게 맞겠어? 요청한 사람이 맞아.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은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비용은요 시행자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행자 부담이다. 하고자 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야. 하고자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령 이런 거야.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할 때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밥값 누가 내요, 여러분들? 각자 내요. 각자 내나. 근데 야, 오늘 내가 한번 쏠게 이러면은 쏜다고 한 사람이 내야 되겠지. 내가 한번 쏠게 해놓고도 안 내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원래 돈은 하자고 한 사람이 내는 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행자 부담이에요. 시행자 부담. 근데 이제 두 번째 원칙에 뭐가 있냐면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자 부담. 이거 뭐냐면은 야, 내가 오늘 밥 쏠게 해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이런데 좋은데 소개시켜서 정말 고맙다. 네가 내기로 했지만 오늘 내가 내면 안 될까? 내가 너무 잘 먹었다. 이런 소리 있겠지. 그게 뭐냐면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수익자 부담. 그래서 비용 부담 원칙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사항을 협정을 맺겠죠, 그죠? 맺는데 특별하게 이제 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적 원칙은요. 돈은 하고자 한 사람이 어때요? 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4번 정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위원이 필요해요. 시험위원이 필요한데 시험위원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소방시설관리사는 아무나 시험 볼 수 없어요. 응시 자격이 되어야지만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이 있어요. 자격심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출제위원이라 그래요. 출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 보고 나면은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 그래서 이제 채점위원이 있어요. 채점위원. 여러분들 자료에 해설에 다 정해져 있어요. 채점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때 이제 이런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아무나 문제를 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분야에 아주 전문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소방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방 관련 분야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 출제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요거 뭡니까? 시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위 계급이에요. 소방관 계급이에요. 소방위. 그 다음에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 공무원 했습니다. 소방위가 되면은 보통 소방서에서 계장 정도가 되는 사람, 계장급이 되고 우리 공무원 급수로는 6급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소방위예요. 여기 이제 그 간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부터.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니까 관리사가 시험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방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시험위원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틀린 게 뭐야? 1번에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죠. 석사학위 가진 사람. 그게 틀렸어요. 박사가 돼야 돼, 그지? 박사가. 석사 과정을 마쳐야지만 어때? 박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위원은 인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인원 구성은요, 3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3사람 이상. 3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해설해 보면은, 시험 중 채점위원은 시험 과목별로 몇 사람이야? 5사람이지. 채점위원은 5사람이고,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놔서 2차 시험의 경우를 한정한다. 요거는 채점위원은 2차 시험에만 필요해. 2차 시험에. 왜 그럴까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선택형 시험이야. 객관식 문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냥 채점위원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OMR 카드 그냥 쭉 읽히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2차 시험이 뭐야? 서술형 시험이거든. 그래서 이제 채점위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2차만 필요한데 왜 5명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채점을 하다 보면 어때? 주관적인 상황이 개입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5사람이 채점을 해요. 해서 제일 높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 2사람 빼고 가운데 있는 3사람의 점수를 평균해서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래 공정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5사람이야. 5사람. 그래서 자격심사위원이나 출제위원은 3사람인데 요건 5사람이고, 그 다음에 채점은 언제만 필요한 거야? 2차 시험만. 그지? 2차 시험만.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벌칙으로. 그래서 이제 벌칙에 관한 얘기예요. 소방시설법에 관한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보면은, 해설해 보면요. 3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납니다.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벌금형의 기준이 얼마냐면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5호에 보면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외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기를 보면은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300만 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 벌금하고 과태료가 있어. 벌금하고 과태료. 자,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벌금은 행정형벌이라 그래요. 행정형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 다음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야. 행정질서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야, 흔히 빨간 줄 꺼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거는 뭐야? 빨간 줄이 꺼이는 거고, 요거는 빨간 줄이었대. 안 꺼이는 거예요. 안 꺼이는 건데,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자체를 직접 위반한 게 아니야. 위반한 게 아니고, 요거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거야. 신호 위반을 하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신호 위반하면은 어떻게 돼?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렇지? 자, 그런 문제 생겨.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뭐가 부과될까? 벌금형이 부과되는 거야. 벌금형이. 근데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태료 부과되는 거지. 그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벌금과 과태료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4번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거 쭉 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가봅니다. 5번 문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얘기예요. 손실보상. 우리는 이제 소방특별조사라는 걸 합니다. 소방특별조사. 요거 이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방특별조사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소방시설이, 제대로 이제 잘 동작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조사라 그러지 않고 소방검사라고 했었어요. 소방검사. 소방검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출입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행정기관이 하면 소방관들이 와서 건물에 와서요. 일반 건물에 와서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이제 확인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방관이 와서 잘못하면 이제 지적하고 또 시정하도록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소방관이 오는 자체가 어때요? 불편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소방관들이 왔을 때 좀 잘 봐달라고 아부도 하고 그죠? 야양도 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어때요? 굉장히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되어졌는데 한때는요 비리 1등 공무원이었어요. 비리 1등 공무원.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요 절차를 하면서 이제 비리가 생긴 거지. 그래서 야 이렇게 해봐야 비리만 생기고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전체를 다 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겠어요? 불이 잘 날 것 같고 불이 났을 때는 피해가 클 것 같은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소방특별조사입니다. 소방특별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조치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했을 때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처벌 안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조치 명령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치 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라면은 그에 대해서 어때요?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조치 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이에요.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법률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밑에 해설을 봅니다. 이래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할 때는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현시가. 시가로 보상합니다. 시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된다.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돈은 뭐라 그래요? 보상 금액이라 그래요. 보상 금액. 그랬을 때 이제 보상 금액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어떤 협의가 필요하냐면은 가령 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사람은 소방에서 이제 한단 말이야. 행정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괜히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불이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의 이익에
문제가 없게끔 하고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제 불이 났을 때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받는 이익,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공익이, 전체 이익이 우선된다고 했지만은 개인의 이익이 함부로 무시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항상 비례되고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침해받은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근거에서 이제 손실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손실보상이.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할 때는 얼마를 보상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익을 실현한 소방기관들은 어때요? 내가 그냥 내줘라고 그랬냐? 나는 여러 사람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돈 없으니까 조금만 받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게 왜 하필 나한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돼? 이거 돈 받아야 돼. 돈에 대한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를 보상할지, 얼마를 보상받을지, 금액에 대한 뭐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누가 하느냐? 손실을 입은 사람하고 보상을 해줄 사람. 그 보상을 해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시도지사고. 손실 입은 사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협의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항에 따른 보상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시도지사는 보상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상대방에 알려야 됩니다. 협의가 안 돼서 이게요, 공익적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일단 지급하거나 안 받으면 어때요? 공탁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에 가보면은 지급 또는 공탁을 해니까 정말 불만스럽거든, 그죠? 근데 안 한댔잖아, 그 금액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요? 30일. 30일 이내에 뭘 한다 그래서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뭐를 신청한다? 재결을 신청한다. 재결을 신청한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한다. 그러면 이제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뭐냐,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재결은 그 한자가 적혀져 있는데, 재결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보상 금액을 협의가 안 되니까 누가 나와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상 금액을 결정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원에 안 가봤지? 재판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재판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와 의결 과정을 거쳐서 재판해요. 심리와 의결 과정.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판하는 판사가 야, 너 정말 때렸지? 몇 대 때렸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 때렸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맞은 사람 보고 너 맞았지? 몇 대 맞았어? 몇 대 맞았어? 때린 놈은 2대 때렸다고 맞은 놈은 4대 맞았다 그래, 그지? 그럼 이제 판사가 이 얘기 저기 다 들어보고 아니네, 3대 때렸네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너 3대 때렸으니까 너도 3대 맞아. 이게 이제 그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에게 얼마나 때렸니, 얼마나 맞니 물어보는 과정이 뭐야? 심리 과정이고. 그래서 아니야, 3대 때렸어, 너도 3대 맞아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뭐야? 의결이야, 의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금에 관한 금액도 그렇게 물어보면 너 얼마 줄 수 있어? 너 얼마 받아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너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했잖아. 너 좀 참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상금액을 딱 결정해줘요. 그게 뭐예요? 재결이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기구가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틀린 것은 했어요.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된다. 맞죠? 협의는 누가 해?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시도지사는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는 뭐 한다 그래서 공탁해.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로 보상해? 아니야. 뭐로? 시가로. 그지? 시가로.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0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됐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때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특별조사의 실시 권한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특별조사의 실시 권한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방재청장, 본부장, 서장이 특별조사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답은 뭐 하면 되겠어요? 4번 하면 되겠지, 그지? 4번. 그래서 그 해설에 있는 내용은요, 문제 내용과 똑같아요. 방재청장, 그 다음에 본부장, 소방서장이 특별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봅니다.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했어요. 3년.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치 공사를 해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공사를 합니다. 설치 공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어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감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안 돼가지고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미관에 문제가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자라 그래요. 하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하자는 없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하자를 뭐 해야 돼? 보수를 해야 돼요. 하자를 보수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 공사업자가 하는 거지. 근데 공사업자가 공사 다 하고 공사비 받아서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정한 금액을 어때요? 맡겨놔야 되겠고요. 요거는 언제까지 고장났을 때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걸 어때? 법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야. 자, 그때 이제 하자 보수 보증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요, 3년짜리가 있어요.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 그럼 시험 문제도 맨날 어떻게 나왔어? 2년이 아닌 것은 3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와. 2년이 아닌 것은 3년이 아닌 것은 그 2년하고 3년만 구분하면 되겠지, 그지? 자, 2년은요, 2년만 버티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고장난 거지,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3년 안에만 고장 안 나면 하자 아니야. 그럼 이제 3년 동안 고장난 것을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는 고장이 잘 나거나 아니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3년짜리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기계적 장치로 구성된 소방시설들이에요. 2년짜리는 뭐냐면 주로 전기적 장치로 구성된 거예요. 전기적 장치라는 것은 뭐가 있겠어, 그냥 전선밖에 없잖아. 근데 기계 장치는 뭐가 있어? 펌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펌프는 어때? 물 풀리면 돌아가야 되고, 이런 건 어때? 기계적 장치니까 3년 동안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계적, 전기적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설비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 소방 설비들이요. 3년짜리는 뭐가 있냐면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요런 것들이 이제 3년짜리가 돼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2년짜리 뭐냐면은 경보 설비.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설비. 요런 것들이 이제 주로 2년짜리가 돼요. 2년짜리가.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하면 돼요. 해설들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데 소화 활동 설비에는 뭐가 있냐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는 게 있어요. 소방관에서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무선통신 보조 설비이기 때문에 통신을 보조하는 설비. 그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안테나 선만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요거는 소화 활동 설비지만 몇 년이야? 2년이에요, 2년. 그 다음에 경보 설비 중에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거는 뭐냐면은 감지기, 송신기, 중계기, 수신기. 그래서 쭉 신호를 보내주지만은 중간중간 장치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거는 경보 설비이지만은 하자 보수 보존 기간은 몇 년일까? 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놓고 보면 되는데, 자, 먼저, 2년 됐는데 해설을 안 봐요. 2년 됐는데 보면은, 피난기구,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있죠, 그죠? 2년이에요.
그 다음에 3년에 보면 자동식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옥외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나오잖아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것도 줄 꺼놔야 되겠죠? 상수도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찾으면요. 거의 끝나요. 요거 두 개 찾으면요. 거의 끝나요. 근데 이제 보기에 보니까 그 두 개는 없죠. 없고, 뭐가 답이 되느냐. 2번에 보면요. 뭐가 나와요? 비상 방송설비 나오는데, 비상 방송설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경보설비에 들어가니까, 그건 몇 년이야? 2년이에요, 2년. 그죠? 2년.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설을 보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시설업 이렇게 했는데, 소방시설업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그 다음에 감리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방시설업을 하려면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아무나 할 수 없고, 소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갖춰야 돼요. 등록이라는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소방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설계해도 안 되고요.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공사도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소방기관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등록이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소방시설 설계, 공사, 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등록했는데 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을 해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거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별거 아닌 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변경을 한다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등록하는 것처럼 어때요? 변경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일이 번잡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변경한다는 것은 대체로 경미한 사항인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변경하면 되는데 그냥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법률에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신고하고 변경해라 이거예요. 신고하고 변경해라. 신고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요건 어때요?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은 신고하고 변경해라. 그럼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요. 명칭,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대표자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뭐예요? 신고하고 변경하라는 거예요. 신고하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죠? 그거 찾아보면 되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거고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변경에도 뭐가 필요하다? 신고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 동의 요구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집만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소방 입장에 봤을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 건축물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소방시설이. 근데 이제 이 건축물을 허가해주는 사람이 이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는 건지, 설치가 안 되는 거지, 그거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허가해주는 이 허가권자가 누구에게 가서 소방서장에게 가서 이 건물에 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된 거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바로 뭐야? 동의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 그러면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가니까 이 건물에는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면 된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건축물을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방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실제로 굉장히 막강해요.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때요? 건물을 못 짓거든요. 건물을 못 지어요. 근데 건물을 하나 짓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만큼 이제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소방서장이 괜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쓸데없는 권력을 남용한다니 그런 건 아니고요. 건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의 역할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 등을 이제 동의를 받을 때는,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동의 요구서를 이제, 허가청이 소방서장에게 이제,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이제 소방서장은 이게 이제 동의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구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첨부를 하게 되는데 그 첨부 서류가 이제 뭐냐 이 말이에요. 첨부 서류가 뭐냐. 자,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보면요. 건축 허가 신청서 및 건축 허가서 또는 건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신고서 건물에 대해서 이제 허가 신청한 거, 용도 변경 신청한 거 이런 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뭐가 나와요?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죠? 그 판단하지, 그지? 설계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네 번째는요,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제대로 된 사람이 설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지? 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서류가 아닌 거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서나 허가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청별 평면도와 청별 개통도,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거잖아. 필요하죠?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근데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아직 공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이런 단계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공사 단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10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협회.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받는데 어디서 해? 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자, 그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봅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이거지, 그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가 바로 뭐예요? 한국소방안전협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면 되죠. 위험을 땡크 성능시험하고 나오는데 위험을 땡크 성능시험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방과 관련해서 안전협회, 그 다음에 소방산업기술원, 안전협회와 기술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문제 나오면요 이런 식의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까지 했고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1분부터 또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